누가 뉴스를 틀어놓으셨나 봐요. 음, 선생님들이 다 거의 들어오셨나 봐요.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늘은 더 바쁜 날인 것 같습니다. 채팅이, 음, 안내 메시지고요. 자, 선생님 이제 인사드리고 또 정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중지능 상담사 2급 과정 6일차고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사실 처음 인사드리고 우리가 다중지능 이론부터 쭉 좋은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라고 공유를 해왔는데 어느새 마지막 날이 됐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자격과정 시험 때문에 마음이 어떠세요? 오픈북인데도 좀 신경이 쓰이시죠, 그쵸? 그래서 아마 단톡방에 일정 시간이 되면 초대가 되시고 또 시험지도 공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픈북이니까 마음 편하게 오늘 그 일정을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하는 얘기가 귀에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셔서 잘 들으시면 또 오늘 시험에 도움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쵸? 제가 뭐 시험 출제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려도 선생님들에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아마 선생님들하고 다 공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일정은요, 선생님. 우리가 오늘 상담, 실습, 상담의 실제 부분에서 이제 중고등 대상으로 하는 다중지능 검사, 그 다음에 성인용 다중지능 창의성 검사, 리뷰라고 하기는 그렇고 짧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 그게 아마 오늘 우리 선생님들 자격과정 시험에도 연결이 되는 부분일 거라서 검사의 특징이나 성격 이런 것들은 좀 잘 들어주시고 또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실습으로 다중지능 검사 결과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결과지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조금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저희가 11시부터 12시까지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전에 쉬는 시간을 갖고 시험에 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해드릴 거고, 저는 최소한 한 10분 정도는 쉬는 시간을 갖고 이제 시험에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하는데, 봐서 조금 일찍 쉬는 시간을 그러니까 더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으시겠죠, 선생님? 어떠세요? 이렇게 하트나 뭐 이렇게 오케이 사인 주시면 그쵸? 그렇게 왜냐하면 그 케이스 사례 그 분석하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또 채팅이나 아니면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주시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이제 오늘 시험 잘 보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것 같아서 그거는 봐서 적절히 그렇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10분 정도는 시험 보기 전에 좀 쉬는 시간을 가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빨리 진행을 해보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중학생용 다중지능 검사입니다. 자, 선생님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시험, 아무래도 오늘 중요한 마무리로 시험이 있으니까. 근데 시험에서 다중지능 상담사로서의 자격 시험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나오겠어요, 선생님? 이 다중지능 검사에 대한 걸 묻겠죠, 그쵸? 그리고 다중지능 검사의 이론적 기반은 뭐다? 다중지능 이론이다. 그러니까 이론에 대한 걸 물을 테고. 그 다음에 다중지능 특징 우리 다뤘었죠, 선생님, 그쵸? 뭐죠? 모든 그 다중지능 영역은 동일한 가치로 중요하다. 뭐 이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각기 다른 프로파일. 그게 개인차를 발생시킨다.
뭐 두세 개가 어쩌고 이런 것들. 그래서 다중지능 이론에 대한 거 좀 떠올려 보시고 오픈북이긴 하지만 또 그게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또 시간이 걸리실 수 있어서 우리가 MI 그 체크리스트부터 그다음에 수행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PMI 검사 있었고 그다음에 초등용 검사가 있었는데 초등 검사는 MK 키즈였죠, 선생님. 그쵸? 중학생용 다중지능 검사는 MK 키즈의 뒤에 붙습니다. All About Me가. 그래서 중학생용 다중지능 검사가 어떤 건지는 좀 아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 정리를 해보자면 다중지능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중학생 대상 다중지능 검사입니다. 이건 뭐 우리 다 얘기했었고 마이다스 검사가 뭔지 아시죠,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하는 얘기는 좀 시험하고도 연결해서 잘 적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 얘기 우리 했었고 그렇죠? 표준화라는 건데 선생님 표준 점수로 제공하지 않고 원점수를 제공하는 거 있었죠. MI 체크리스트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가 그냥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그러면 끝까지 다 있는. 근데 표준화라는 건 뭐예요? 표준 점수로 보게 되면 아, 우리 아이가 혹은 내가 내 또래 아이들 중에서 어느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구나 그쪽 수준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강점, 약점 할 때는 내 안에서의 가장 발달이 잘 된 지능 영역 이걸 보여주지만 이제 발달 수준이 각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비교도 해드렸을 거예요. 강점 지능이라는 그 용어가 주는 느낌 때문에 강점 지능하면 뭔가 클리어하게 굉장히 잘 발달된 걸로 드러날 것 같지만 여기서 강점, 약점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어때요? 내 안에 8가지 지능 영역 중에서 지능 영역을 비교한 거기 때문에 그건 조금 다른 의미다. 그렇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적인 위치가 나의 약점이지만 다른 아이가 제일 강점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그 아이랑 이 발달 수준, 상대적인 수준을 비교할 때는 약점이지만 내가 더 발달 수준 높을 수 있다. 기억나시죠, 선생님? 그런 것들. 그래서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 그리고 이 중학생용 검사는 다중지능 검사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MI 학습생활평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검사를 할 때 아무래도 비용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서 아마 연구소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같이 세트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다중지능 검사만 하겠습니다 하면 뭐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세트로 학습생활 평가까지 이루어지는데 이제 문항수는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다중지능 프로파일과 진학 진로 정보를 제시합니다. 그렇죠? 선생님들이 상담하실 때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고 그 뭐가 되고 싶은지를 묻고 그다음에 어때요, 선생님? 상급 학교 어떤 학교를 가고 싶은지를 묻고 있죠. 어떤 검사에서? 중학교 검사에서. 그쵸? 고등학교 검사는 뭘 물어요, 선생님? 상급 학교를 묻기보다는 뭐 물었었죠? 뒤에 나오겠지만 전공 묻죠, 그쵸? 뭘 전공할지 그런 거 좀 잘 구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진로의식, 학습생활, 생활보고 제시 뭐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걸 가지고 상담에 활용하시면 좋겠다. 자, 중학생용 다중지능 검사의 특징 봤어요. 이거는 다 공통적이긴 하지만 다중지능 영역별로 세부 하위 영역이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발달론적인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자동지능 평가는. 그래서 초등, 학년기 기준으로 해서 초등, 그 다음에 중등, 고등학교, 우리가 뭘 평가하는지 봤었죠, 선생님? 그거는 뭐예요? 그 시기에 뭘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때 충분히 발달할 수 있는 걸 발달하지 못하고 그다음 생애 주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아이들 이제 대하시다 보면 어때요? 얘는 중학생인데 아직도 초등학생밖에 안 돼 보여. 이런 애들 있죠. 활동하는 거나 여러 가지 인지적으로. 그랬을 때 선생님 검사는요. 자기 발달 그거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중학생이면 중학생 검사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발달이 늦어진다 해서 저학년 거 검사를 하면
안 되겠죠, 그쵸, 선생님? 이런 것도 발달론적인 관점에서 평가라는 게 어떤 건지도 좀 이해를 하시고, 강점 발견 검사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제 그런 것도 이해해서 상담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공되는 자료들이 어때요? 가치관 평가,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진로의식, 진로 정보, 그 다음에 진로 지도에 관련된 거. 학습 생활 평가, 이거 이제 2부까지 세트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선호하는 활동은 어떤 거지? 이거는 다 학생들이 직접 자기 보고를 한 거라서 아이의 마음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집에 가서도 절대 내색하지 않지만 자기 보고 할 때는 또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도 모르시는 그 자료를 우리가 검사 결과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세갈붕어 등과 관련된 해석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사 문항은 이렇게 네,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활동에 내가 얼마나 자주 오래 머무는지, 몰두하는지, 그 다음에 그런 활동을 할 때 나는 얼마나 잘하는지를 묻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할 때 난 얼마나 즐거운지, 그렇죠? 열정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구조, 그 다음에 어떤 본질의 핵심, 이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케이스 분석에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중학생용 검사 결과 사례 분석입니다. 요거는 선생님 제가 가지고 있는 요 화면을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중학생 케이스는 선생님들이 중학생 아이들이 많은지 어떤 학년기의 학생들을 많이 뭐 원마다 좀 다르겠지만 중학생들도 아직까지는 뭐 1학년, 2학년들은 그렇죠. 원에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은데 케이스를 제가 한 요거까지 포함해서 3개 정도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개는 선생님들 매뉴얼 다 가지고 계시죠? 이제 그걸 보면서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사 결과지를 봤을 때 개인정보 본인께 맞는지 당연히 본인께 이제 들어가겠지만 간혹 또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이 아이는 네, 중2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힘들게 바라보고 있는 중2 아이인데요. 가명입니다, 선생님. 실제 결과고. 그래서 종합 결과를 보여주게 되죠. 다중지능 프로파일로. 그러면 선생님, 이 프로파일을 보셨을 때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어때요? 아이한테도 그렇고 부모님이 같이 계시다면 어머님, 크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 보고시기 때문에 모양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마음속에 보물이 있다면 이런 모양이구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내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실질적인 도움을 생각할 때 선생님 이 아이는 어때요? 자존감이 높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 조금 그렇지는 않겠다 보이세요? 어떠세요? 요 그 종합 결과에서 프로파일을 봤을 때 우리가 크게는 신경 쓰지 않지만 많이 어때요, 선생님? 움츠려 들어 있죠, 그렇죠? 어, 답 주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쵸. 낫겠죠.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속으로 이 아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딱 보기에도 어때요, 선생님? 강점, 약점, 강점을 제시는 해주지만 강점의 발달 수준이 상중, 하중에 어떨 것 같으세요? 보통일 것 같지 않으세요? 그쵸? 보통.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 지능 영역이 강점이겠구나 하는 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들을 상담하실 때는 대부분 어때요? 동의 안 할 거예요. 너가 이 부분이 강점이야. 혹시 알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아니요. 잘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도 얘가 여기가 강점이라고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때요? 강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우리가 사람마다 다 각기 좋아하는 거 다르고 싫어하는 거 다르고 다 다르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다 달라. 그런데 너의 그 다중지능 프로파일을 봤더니 그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너가 앞으로 조금만 지금보다 신경 쓰면 잘하게 될, 훨씬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 여기래.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쵸? 좀 관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뭐 다 신경 쓰기 요즘 피곤하잖아. 그치? 딱 보니까 신체 운동 지능도 뭐 그렇고 그냥 그 제일 약점에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쵸? 그렇게 활발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좀 귀차니즘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 클 것 같은 걸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아이가 자연지능과 음악지능이 강점으로 나왔으니 그거 중에 한번 우리 고민해보자. 신경 써보자. 그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연지능과 음악지능, 요거 했을 때 이게 초등 파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아이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나 싶기도 한데, 선생님, 자연지능하고 음악지능이 강점으로 나왔을 때 어떤 학기가 좀 영상이 되세요? 학기로 따진다면 음악교육 전문가들이시니까. 양학기보다는 국악기. 그쵸. 사물놀이 같은 거. 왜냐하면 국악기가 어때요, 선생님? 다분히 자연 친화적이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주 같은 것도 자연 환경. 물론 요즘은 이제 많은 우리가 항상 높은, 클래식 같은 경우는 항상 높은 무대 위에서 아주 멋지게 우아하게 연주하는 거.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어떤 벽을 좀 느끼게 했다면 요즘은 어때요? 가까워지려고 하잖아요. 관객이 찾아오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혼자 고고한 척 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이런 것도 그 클래식 음악 같은 것도 연주 같은 경우 토크쇼 방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점에서 뭐 요즘은 자연 친화적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숲속에서 바이올린 연주하는 선배 모습에 또 홀딱 빠져가지고 제 예고 시절에 그쪽 고등학교 때 짝사랑에 빠졌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자연지능, 음악지능을 하면 딱 그런 국악기가 떠오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떠올려 볼 수 있고. 자, 이 아이는 강점 지능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학위 영역을 좀 봐야 되겠죠. 강점 지능, 약점 지능으로 나왔지만 제일 강점인 자연 지능과 제일 발달 수준이 현재로서는 낮게 나온 인간 친화 지능의 수준은 어느 정도 차이 나는가 이런 걸 좀 이제 학위 영역에서 볼 수가 있겠죠. 약점 지능이 인간 친화 지능, 그 다음에 논리수학 지능이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의 일상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닥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말귀 잘 못 알아들어요. 언어적인 민감성이 떨어져도 그렇지만 선생님, 합리적인 이야기를 잘 수용을 못 해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부름을 시켰을 때 내가 굳이 이랬을 때 혹시 그거까지 한번 확인해 봐 라던가 그럴지 모르니까 미리 한번 확인하고 그것도 챙겨가 봐. 이런 얘기를 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걸 체크해서 심부름 다녀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켜보면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굳이 얘기해 줄 필요가 없었는데도 그거를 빠뜨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심부름 수행을 제대로 못했어, 미션 수행을. 그래서 아니 그걸 안 챙겨서 안 가져갔어? 그러면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도 있어요. 아, 그건 기본이지. 그러면 기분 나빠. 아니, 선생님 나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그쵸? 논리수학 진행이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인 거라는 건 뭐예요, 선생님? 기본적으로, 그쵸? A, B, C, D, E, 그쵸? 순서, 패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뭘 떼오라고 했어. 그러면 내 신분증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맨주먹 붉은 피로 가는 애가 있어요. 신분증 주세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이런 아이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따로 안 해줬는데 챙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논리수학 진행하고 사실은 연결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수학을 잘하고 과학을 잘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일상에서 그런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학교 생활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어려울지는 이제 우리가 하위 영역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런 걸 볼 수가 있겠고 요거는 뭐 이제 설명하는 거겠죠. 자, 강점 지능을 지금보다 향상시키는 거, 약점 지능을 향상시키는 거, 요렇게 제시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 교육적 활동은 뒤에 마무리해서 전체가 다 제시가 되죠. 그런데 강점 지능만 따로 이렇게 앞에 보여주고 약점 지능만 따로 보여주라는 건 뭐예요? 조금 더 신경 쓰세요. 이 얘기예요. 그렇죠? 중학생이니까. 선생님, 제가 요거는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뭐 중간중간에 얘기하죠. 다중지능 검사는 선생님, 유아 검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합니다. 보통 유치원 기관에서 제가 알기로 다중지능 검사, PMI 검사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시는 경우에 아이들이 유아기 때는 어때요, 선생님? 발달이 굉장히 빠르죠. 그쵸? 뭐 배워야 될 게 많잖아요. 갖춰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발달이 굉장히 빠르다가 어때요? 점점점 느려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이제 다중지능 관점에서는 끝없이 발달하는 것도 있지만
뭐 정체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예를 들어 선생님 논리수학지능은 학교 공부 수학 공부 끝나고 나면 하세요? 전공하기 전에는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발달이 빠르다 보니까 어때요? 1년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아 검사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등 검사는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 초등 검사도 아유 그래도 유아는 뭐 얘기 듣기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유아로 들어간다 하던데 학술적으로는 초등학교도 3학년 때까지는 매년 시킬까요? 비용은 우리한테 들어오겠지만 어때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선생님 우리가 그 검사지를 어때요? 초등학교 저학년용, 고학년용으로 구분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 어머님들한테 뭐 그러면 이거 매년 하면 좋을까요? 이번에 검사하고 끝. 그건 아니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학년 때 돼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3학년 때 하고 4학년 때 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선생님? 조금 일찍, 그쵸? 하는 게 좋겠다. 그거는 좀 균형감이.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그 검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PMI 검사라는 걸 일찍 알아서 우리 애를 키울 때, 그쵸? 5살 때 체크리스트 한번 해보고, 6살 때, 7살 때, 그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번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키웠으면, 그쵸? 그럼 이 아이의 다중지능 발달 추이가 쫙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대로 쭉 가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다중지능에서의 지능은 어때요, 선생님?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예요. 근데 그 변한다라는 게 뭐예요, 선생님? 발달, 성장, 이거를 우리가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긍정적인 변화. 그래서 환경과 경험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 좋아진다는 건 뭐예요? 발달한다는 거예요. 발달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니까. 그래서 검사하는 시기는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텀을 두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기니까 이제는 약점 지능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도 있어요. 대놓고는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선생님, 이 아이가 왜 이 부분을 힘들어하고 싫어하는지 어머님 알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쵸? 그래서 아이를 더 안아주고, 네, 위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많이 안 해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가 이 부분이 힘들었구나. 뭐 이렇게. 그래서 강점 지능, 약점 지능을 따로 그러니까 어머니 선생님들이 결과치를 가지고 얘기할 때도 그래서 어머님 저희가 강점 지능, 약점 지능을 이렇게 따로 먼저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지능 영역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주세요. 이런 게 선생님들이 상담할 때,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이 약점일 때 이 부분을 뭐 강점으로는 나왔지만 발달 수준은 보니까 일반적인 보통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 강점 지능 영역을 보통 수준에서 머무르고 내 안에는 얘가 제일 최고야 이러고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발달 수준 어때요? 강점 영역을 강화시켜야죠. 보통 수준이 제일 강점이었다면 그 부분을 지금보다는 중보다는 중상으로 그렇죠? 꾸준히 하다 보면 개발이 되고 발달이 더 돼서 뭐 상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선생님들이 상담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셔도 좋고 어머님들에게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점 지능은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부분에 힘들 테니 이런 걸 좀 해주세요. 그런데 아우 선생님 저도 해주고 싶은데 얘가 이런 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싫어해요. 이런 얘기 했을 때 기억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죠? 강점 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시켜 주는 거. 그래서 강점 지능 수준에 따라서 얘가 이 활동을 싫어했는데 요 컨텐츠로 얘가 강점인 영역 주제를 가지고 활용했더니 너무 재밌어요. 이럴 수도 있고. 이건 뭐예요? 강점에서 발달이 잘 된 아이들. 근데 일반적인 수준이지만 강점으로 제시가 된 아이들은 어때요? 그냥 나쁘지 않아. 이렇게 반응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다른 거는 싫어. 그런데 뭐 그걸로 한다면이야 이러면서 참여하는 정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수준이 달라요. 아니,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약점 지능을 개발해 주라며. 그런데 해도 싫어하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 그건 뭐예요? 강점이지만 발달 수준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다는 거 선생님이 알고 대처하면 그런 것도 당황하지 않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하위 영역 평가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
자, 이 아이 기억나세요? 자연지능하고 음악지능이 강점이었어요. 자, 딱 보기에 선생님 아까 그랬어요. 제가 자존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랬을 때 이제 채팅으로 낮을 것 같아.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선생님 한번 보세요. 언어적인 민감성 짧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얘기해드렸죠. 새겨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른 거 전혀 계산 안 되고요. 아, 그 말귀를 너무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 진짜, 이거 이제 선생님이 하신 얘기 나지만, 부모님들이 도대체 너한테 내가 지금 몇 번 얘기했니? 정말 속이에 경읽기가 따로 없지. 이런 얘기 했을 때, 엄마가 나보고 소라고 그랬어. 뭐 이러면서 기분 나빠한다고 얘기했었죠. 그쵸? 새겨들을 줄 모르는 아이. 그래서 음, 선생님, 언어적인 민감성이 떨어지는 아이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 말하면 안 돼요. 상처 안 주려고 돌려 말하면 계속 못 알아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렇다고 막 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쉽게 얘기 잘 해주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검사는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가 중학생이면 조금 발달이 늦는 것 같아도 중학생 검사를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이 아이를 일상에서 대할 땐 어때요? 이 아이 수준에 맞게. 그렇죠? 그래서 중학생이긴 하지만 얘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더 쉽게 풀어서 해준다던가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상담하실 때 어머님들한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논리 수학 지능이 약점에 들어있었죠, 선생님. 그래서 얘가 문제 해결 능력, 계산 능력 두 영역을 이제 중학교 시기에는 보는데 이건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과 계산 능력이 이때 많이 발달이 돼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쵸? 중학교 시기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을 평가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했던 거 안 하기도 하고, 아직은 평가할 부분이 아니라서 고등학교 시기로 넘기는 부분이 있고 중학교 시기에 논리수학지능 발달 평가를 위해서는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얘가 지금 뭐라고 하나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요거 화면 이렇게 가까이 보면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은 또래와 비교했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 이 정도 수준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선생님, 이걸 봤을 때, 선생님 좀 해줄 얘기 있으세요? 뭐든 괜찮아요. 학교 공부, 학교 생활 적응, 이런 걸로 보실 수도 있겠죠. 적응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선생님, 봐야지. 맞아요. 아까 답해 주신 거. 네. 힘들겠죠. 선생님, 왜 그래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고학년 들어가면서 조금 달라지기도 하지만, 맞아요. 정답만 콕콕 얘기했죠. 학교 생활이 어려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선생님은, 아유, 어머님, 아이가 좀 학교 생활 적응이 어렵다 하지 않나요? 엄마가 먼저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검사를 권해서 이걸 하게 될 때는, 어머님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좀 아이 많이 더 안아주시고 예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쵸? 자기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더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아이다. 우리가 중학교 고학년부터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초등학교 아동기라서 좀 덜합니다만 중학교 시기가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선생님? 점수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점수가 나오기 시작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객관적인 평가를 들이대지 마라. 부모님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학교 시스템이라는 건 어때요, 선생님?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다분히 논리수학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하고는 다르게 뭐 수행 평가도 하고 체험 활동도 하고 뭐 이런 걸 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적으로 IQ적인 관점에서의 학교 학습 능력이 아직은 많이 학교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가르치고 논리수학적으로 가르칩니다. 이해시키고 평가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좀 많이 위로해 주시고 그럼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맞아요. 위축이 되죠. 위축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뭐 지금 21세기는 국영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100점 맞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쵸? 어때요? 우리가 과락이 있잖아요. 과락이. 뭐예요? 60점만 넘으면 다 합격이에요. 굳이 뭐 점수가 나올 건도 아닌데 그 100점 맞아서 합격하나, 65점 맞아서 합격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65점 맞아서 합격한 게 더 기쁘지 않을까요?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에 입시했는데, 문 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무슨 얘기인지 몰랐거든요. 어떤 어머님이. 그래서 이대를 합격해서 너무 좋았겠다 그랬더니, 아유, 문 닫고 들어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혹시?
음악 그 선생님들 아시지 않을까? 그게 대기에 올려 있다가 이제 대기 합격자로 들어가서 원래는 떨어졌는데, 그쵸? 대기자로 있다가 학교 문 닫고 들어갔다는 얘기라고 제가 막 웃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런 애들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합격한 애보다 얼마나, 그쵸? 그래서 온 집안이 막 껴안고 울었다고 하는데, 보통 이대를 막 이러면서 여자애였는데,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도 해주세요. 어머니 국영수 그냥 중간만 하게. 그래서 너무 아이 닥달하지 마시고, 왜냐면 지금 수준이 이런데, 그쵸? 왜 이거밖에 못해 하면 안 되고, 애썼다. 그죠?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애썼어. 얘가 한 30점 맞았어. 40점 맞았어. 그러면, 아유, 그래도 맞은 게 있었네? 애썼어. 힘들죠. 아니, 근데 이건 어떻게 맞췄어? 어떻게 맞추면 그러면 찍었어요? 이럴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어땠어요?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선생님 깊이 있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학을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려면 안 할 수는 없어. 근데 문과를 갈 거면 요즘은 수학도 뭐 미적분은 안 배운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때랑은 달리. 그래서 그런 것도 선생님 제가 사실은 선생님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수학을 우리가 수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수학을 안 하면 좋죠. 근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렇죠? 그래서 중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배울 건 배워야지. 예를 들어서 구구단을 못 외우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도 그 시기에 되면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하면 고개를 돌리는 아이들. 그런데 이 아이 강점이 어딘지를 봐가지고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공간지능이 강점으로 들어있다. 그러면 수학 그 목차 있잖아요. 배우는 영역에서 그나마 조금 얘가 어, 딱 억지로 시키면 할 것 같은 게 어디일 것 같으세요? 선생님들이 음악교육 전문가라 수학은 잘 모르시는데 자녀도 있을 것이고. 자, 어느 부분? 답해 주셨나 봐요. 맞았어, 맞았어. 선생님 최고. 도형. 그쵸? 도형 부분 어때요? 공간지능하고 다분히. 그렇게 이제 모든 영역에서 연결 지으시면 됩니다. 그쵸? 그렇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요.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가 게임을 하는데 그 함수 있잖아요. 함수에 그래프 나오죠. 근데 함수를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함수가 별로 그렇게 재밌게 배웠던 기억이 안 나서 그걸 뭐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 함수 그래프가요. 아이들 게임 좋아하잖아요. 롤 같은 거 게임할 때 이 적이 나타나는 지점 있잖아요. 레이더. 그런 게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 해주시면 어머님들은 그건 잘 모를걸요. 뭐 산수 계산 너무 싫어해요. 그러면 어머님 도형 같은 거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조금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보다가 어려워하면, 그래, 조금 치고 빠지는 거, 그렇죠? 그렇지만 막 방정식 이런 것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설명하기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 그림 자료가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낫습니다. 텍스트로만 문제를 주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신체 운동 지능을 딱 보니까, 선생님, 얘 봐요. 얘 어떨 것 같으세요? 일상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우리가 뭐 강점, 약점 이걸 떠나서 이제 하위 영역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분석해 줘야 되니까 자, 운동성, 소근육 및 손재주 짧습니다. 그렇죠? 뭐래요? 어려움을 보일 수 있대요. 그런데 그나마 뛰어난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긴 거를 뭐 뛰어난 거하고 봤더니 어때요? 일반적인 수준. 그렇죠? 그런데 요 영역은 다른 거에 비해서 발달이 잘 된 거예요. 신체 표현 능력. 제가 얘기했죠. 중학교 시기에 신체운동 지능 영역에서 왜 이거를 보는지. 그래서 대부분 막 그, 뭐죠, 케이팝, 그 아이돌, 춤 따라하고 하는 애들은 뭐예요? 중학교 아이들이에요. 고등학교 되면 구분돼요. 댄서가 되겠다 하는 아이들과 이제 고등학교 되면 그건 유치한 거. 그건 중학교 때나 하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 표현 능력이 얘는 높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운동성하고 소근육도 발달을 시켜줘야 돼요. 선생님, 제가 얘기했죠? 너무 싹 키워가지고 아프게 태어난 아이라 엄마가 싹 키웠더니 중학생인데 종이접기가 비행기 접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건 상당히 일상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소근육 활동이. 그 다음에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능의 관점에서 사실 신체 운동, 뭐 공간 이런 걸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쓰는 것도 어때요, 선생님? 근육을 계산하는 능력이에요. 지능.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도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주세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음악 지능은 전반적으로 괜찮네요. 그런데 어때요? 다
일반적인 수준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음악 지능의 강점이라는 걸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싫진 않지 했을 때, 뭐, 그래요. 이렇게. 그 중에서 능동적으로 즐기고 있다는 감상 같은 거거든. 그런 거. 그래서 너가 좋아하는 음악 같은 거 한번 선별해 와봐. 이래가지고 선별한 곡 같은 거 막 칭찬해주고 하면은 더 기분이 좋아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나머지 네 개 한번 볼까요, 선생님? 공간지능, 자연지능이 강점이었으니까 강점지능, 약점지능으로 우리 한 번씩 얘기해보죠. 자, 강점지능에 들어있던 자연지능이 있어요. 그런데 역시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근데 자연지능 높아서 뭐, 그게 뭐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그럼 뭐라 하실 거예요? 아, 기운 없어. 엄마들은 언어, 논리, 수학 지능이 강점으로 나오면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자연지능, 그죠? 맨날 강아지만 껴안고 있고, 너무 싫은 거죠. 맨날 고양이 키우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막 숙제해야 되는데, 숙제할 시간에 내일 모레 시험인데, 강아지, 고양이 밥 챙기고 있고, 그러면 막, 제발 네 밥그릇이나 좀 챙겨라. 막 이런 얘기 엄마는 천불이 나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능 영역을 계속 잘 강화시키고 하면, 어머님, 이것도 요즘은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것도 있잖아요, 선생님.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뭐 특목고다, 과학고다 뭐 이런 거 서열화되어 있지만 요즘은 아시잖아요. 21세기는 뭐 인공지능 시대에 이거 다 필요 없다고 하면 그렇지만 정말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연지능이 강점인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웰빙 시대죠, 선생님. 웰빙 시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지능 영역이 어디예요? 자연지능 영역이에요. 그렇죠? 먹거리, 건강, 이런 거. 그러니까 어머님, 아유, 그래도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일반 수준이잖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키우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현재로서는 동물, 식물, 자연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 이런 게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 하니 어머니 여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아니 수의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얘가 수의학과 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논리수학재능을 어떻게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님 수의학과까지는 어렵고 요즘은 그 동물 그 행정 이런 것도 있어요. 의료 보건, 그러니까 의대를 못 가면 의료 보건 의료 행정 이런 전공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뭐 공부 조금 덜 해도 되는 거 그런 걸로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뭐 그 학과 있죠. 그런 것도 있어요. 칼리지 같은 때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특강 들으러 할 때 강아지 데리고 와요. 교수님, 얘 같이 들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방해만 안 되면 안고 들어.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자연지능 높은 것도 먹거리, 뭐 건강, 어머니 웰빙 시대입니다. 우리 한번 요런 쪽으로 해서 아이를 잘. 그래서 특성화고 보낼 생각 하시라 하세요. 그러면 선생님, 뱀꼬리, 아니 뭐라 그러죠, 우리가? 용꼬리보다는 뭐예요? 뱀 머리가 낫다고 하죠? 그래서 완전히 자존감 회복한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요리 전공. 그다음에 뭐 동물 이런 거 전공으로 해가지고 거기서는 내가 좋아하는 공부하니까 너무 좋죠.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어때요? 표정도 밝아지고 그런 점에서 좋습니다. 뭐 중학교긴 하지만 진로 탐색기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 아이가 굉장히 그 자존감도 낮을 것이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칭찬받으면서 사는 삶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외부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특히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봐줘야 될 것, 자기성찰지능하고 인간친화지능은 조금 선생님들이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선생님 보시고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점 먼저 보기로 했죠. 인간 친화지능 영역 보니까 타인의 지능이 굉장히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일상에서 이런 걸 보일 것 같아요. 뭐 해주실 얘기 있으세요?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해주시면 제가 자꾸 얘기를 하게 되니까 뭐든 괜찮아요. 맞아. 반려동물. 요즘 선생님 그거 뭐죠? 애견 미용센터 같은 거 굉장히 잘 되는 거 아시죠? 그쵸? 그럼. 그 다음에 강아지 동물에 대해서 잘 알면 강아지들이 편안해할 만한 소재, 디자인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간지능하고 자연지능하고 연결되면 그런 것도 괜찮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요청드린 거. 자, 사교성. 사교성도 어려워. 타인의 능력도 어려워. 그러니까 선생님 이걸 보세요. 좀 일관성이 있지 않으세요? 그쵸? 그러면 얘는
뭐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리더십하고 사교성, 타인의 능력이 있어요. 인간 친화적 능력이 있어요. 이걸 다 신경 쓰려면 어렵겠죠, 선생님? 그러면 요 세 영역 중에서 우선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요것을 짧은 거. 타인의 능력. 사교성이 왜 어려움을 보이겠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쵸? 제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도록 요거를 좀 챙겨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타인의 능력, 다른 사람의 기분, 감정, 관점, 희노애락을 구분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활동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어떤 활동? 음악 활동으로는 선생님 이런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노래 하나를 예를 들어서 뭐 생일 축하 노래 예를 들면 쉽게 Happy Birthday to You를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를 화가 난 사람이 부른다고 한번 생각하고 해보자.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요, 애들 되게 잘할걸요? 그리고 각자 또 그런 거 재밌어 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표현도 다 달라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화가 많이 난 아이, 그 다음에 우울한 아이, 슬픈 아이, 그쵸?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설레임이 있는 아이. 이렇게 해서 뭐 음악 활동을 시켜봐도 괜찮고. 어쨌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돼요. 그쵸? 그럼 이런 아이들은 어때요? 소설 같은 거 읽게 하고, 왜냐하면 언어적인 민감성도 떨어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책을 읽게 하는데 동물과 관련된 이거. 그 다음에 얘가 사람 마음은 이해 못해도요. 동물 마음은 이해 잘할 수 있어요. 강아지가 왜 저러고 있는지. 그쵸? 엄마 쟤 피부병 생겼을지도 몰라. 가려워서 저럴 걸. 그래서 밥 안 먹는 거야? 막 이러고 지나가요. 그런 거. 그래서 우선 사람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동물로. 선생님, 우리 다 어렸을 때 뭐예요? 동물들을 의인화 시켜가지고, 그쵸? 다 친구처럼 얘기하고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동물들이.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타인의 능력이 좋아지면 어때요, 선생님? 사교성도 지금보다 조금 나아질 거고, 리더십도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걸 어머님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약점으로 아마 별 차이 없이 나오는 게 자기 성찰 지능도 두 부분이 보이시죠? 감정 조절 능력, 효과적 관계 형성. 그러니까 선생님 이 검사가 굉장히 괜찮은 검사라니까요. 이런 걸 보여주시면 돼요. 연관성이 있지 않아요? 감정 조절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사교적이가. 그 리더십이 발현이 되겠어요? 리더라는 건 뭐예요, 선생님?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다른 사람 마음도 이해가 안 돼, 내 마음도 조절이 안 돼. 그러니 얘가 리더가 될 수가 있겠어요? 안 되겠죠. 맞물리는 거니까. 자, 그러면 감정 조절 능력, 요거를 좀 키워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제 말이요. 화가 나면 막 뭘 집어 좀 폭력적인 걸 보일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해주면 좋겠어요. 여기 자기 성찰직 높이는 거에 음악 활동을 어떻게 활용해 줄까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교육 관계가 어려워 외톨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와도 외톨이, 왜냐면 엄마한테 계속 구박받을 거거든. 집에 와도 외톨이, 학교 가도 외톨이. 그러니까 뮤지가 또 가야 이제 외톨이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역할극, 음악극 같은 거, 그쵸?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거,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연극 활동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롤을 자기가 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보면 되게 신기한 게 배우들이 굉장히 활달할 것 같죠? 이제 나이 들어서 활달하게 변하는 우리가 배우들은 봤지만 이제 한창 20대, 30대 어릴 때 보면은요, 내성적이라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쵸? 아니, 근데 어떻게 연기를 해?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연기는 자기가 아니라 그 드라마 속의 인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제니. 역할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음악적인 활동 더해서 뮤지컬 같은 거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관계 형성, 이런 것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그 혹시 주변에 친구 많을 필요도 없고 네가 사람만 좀 친구를 만들어봐. 사람, 그쵸? 그렇게. 그래서 만들면요, 절대로 자기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시간만 있으면 그 아이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실제 실험도 있잖아요, 선생님. 근데 그 얘기까지 하면 제가 시험 시간 전에 쉬는 시간을 많이 못 들어야 돼서 그건 참을게요.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 세상에 한 명이 부모가 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부모가 적이 될 때가 많죠, 그렇죠? 아이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래서 그 중에 세상에 단 한 명 있으면 되는 한 명이 선생님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내가 그 사람이 돼주고 싶어. 그러면 정말 너무 좋겠죠?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케이스가 많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선생님, 여기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 교육적 활동은 그렇고, 자, 물리학자와 기계공학자가 된다 하면, 희망, 학교는 어디를 가야 돼요? 상급 학교는. 선생님, 과학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상과 현실이죠. 이상은 물리학자, 기계공학과. 근데 이거 보는 순간 좀 웃음이 나기도 하고 슬프지 않으세요? 이 아이의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이 이상은 부모님이 강요한 이상 같아요. 그쵸? 이게 되고 싶었으면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죠. 어려서부터. 논리, 수학, 지능도 아마 발달이 잘 됐을 것이고, 그쵸?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일반계, 고등학교인 거예요. 그쵸? 맞지 않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희망 직업이 왜 물리학자고 기계공학자인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볼 때 너한테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죠? 이것도 좋은데 되고 싶으면 뭐 마음에 품는 건 그쵸? 스파이더맨도 우리가 허용해 줄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걔가 거미 인간이 될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아 멋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물리학자, 기계공학자 이 꿈이 계속 간다면, 괜찮아.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너의 프로파일을 보면 사실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거 생각해 본 적 없어? 그쵸? 그런 거 같이 고민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좋은 직업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활동도 괜찮고 그래서 반드시 요건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 짐작 이건 부모의 요구일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선생님? 감정 표현, 아깝고. 어떨 것 같으세요? 대부분 그런 거겠죠, 그쵸? 주변에서. 아니면 뭐, 우연히 TV에서 뭘 봤는데, 멋있어 보였다던가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 아이를 만나봐야 알 것 같고, 그쵸? 요렇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보로 제시되는 거고, 자, 요렇게 교육 자료에 대한, 그러니까 어머니 보세요. 직업 종류. 근데 여기에 제시되는 건 선생님,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더 많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워크넷이나, 그쵸? 커리어넷, 이런 거, 좀, 사이트 같은 거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로, 교육까지 신경 쓴다면, 요거는 사실 중학교 버전은 아닌데, 제가 중학교도 요런 식으로 제시가 된다 하는 걸로 보여드렸었고, 이건 실제 케이스를 보고 볼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매뉴얼의 85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시면, 네, 그거 이제 다른 학생 아이가 있을 거거든요. 85페이지 한번 매뉴얼을 보세요. 매뉴얼을 보시고, 그 중에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뭐든 하나, 한 번씩 해보세요. 종합 결과를 보고 얘기하셔도 좋고, 왜냐하면 이 학급별로, 자, 종합 결과 다중지능 프로파일에서 얘기해 주실 분 이렇게 나가면 우리 오늘 못 끝낼 것 같아서, 그쵸? 선생님들 머릿속은 지금 온통 시험이실 텐데, 그래서 제가 시험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중간중간 흘려드리고 있습니다. 눈치는 최적이겠죠? 그쵸? 제가 다 했던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85페이지, 그쵸? 강점 지능인 논리 수학, 신체 운동, 약점은 언어와 자기 성찰 지능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 프로파일하고 하위 영역 평가 이런 걸 보면서 뭐든 괜찮아.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아이 강점 지능 영역을 봤더니 이렇습니다. 이럴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제가 이런 거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든. 이제 선생님 얘기를 좀 제가 들어봐야 되는데 자꾸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것도 뭐 나쁘진 않죠, 선생님. 화가 나지 않으시죠? 선생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왜 자꾸 얘기해 주시지? 뭐 이런 생각은 아니시겠지만, 오늘이 원래는 실습이라, 우리가 대면이라면, 막 제가 더 자유롭게 우리가 토론식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드디어 채팅창에 떴습니다. 자기 감정이나 생각 표현이 어려울 것 같아요. 잠깐만. 자기 주관은 확고한 아이 같아요. 자, 그럼 어디 자기 성취한 지능을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자기성찰 질문 영역을 보겠습니다. 감정 조절. 선생님. 자,
자기 감정이나 표현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주관을 확고한 아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보고 아셨어요? 음? 자기 주관이 확고한 아이. 음, 좋습니다. 아, 맨 앞에 강점 지능, 약점 지능에서 보셨어요? 자기 주관이 확고하다. 거기에 그런 게 어디 나와 있죠? 논리수학. 요거는 선생님, 어머님들의 동의를 얻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목이 메이네요, 선생님. 잠깐만요. 매나 강점 지능, 약점 지능에서 보고, 아니, 선생님, 이거 보세요. 이 아이, 의견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자기 감정이나 생각 표현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쵸? 요건 잘 보셨어요. 그쵸? 프로파일 하위 평가를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그쵸? 근데 자기 주관은 확고한 아이일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의견 있으세요? 다른 아이? 이거는 가짜 뉴스일 것 같아요. 자기 주관이 확고하려면 어때요, 선생님? 자기 지식이 커야 돼. 그쵸? 근데 자기 지식 어때요? 예. 좀 어려움을 느낀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래프가 조금 길게 보여가지고 아마 선생님이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우리가 착시 현상인 거고, 실제 보면 평가는 어려움을 느껴. 자기 지식에 대해서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확고하지 않겠죠, 그쵸? 확고하고는 좀 거리가 멀 것 같고, 좋습니다, 선생님. 손재주 좋고, 논리수학 지능도 높아서 만들기 조립하는데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자, 조립하는 거. 제가 순서대로 볼게요. 논리수학지능. 자, 선생님들도 보세요. 같은 지금 매뉴얼을 갖고 계시니까 일반적인 수준. 계산을 하거나 수를 다루는 능력이 높다고 나오긴 했어요. 논리수학지능도 높아서. 그런데 선생님, 논리수학지능도 이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어머님, 얘가 논리수학지능도 높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머님이 동의하실까요? 안 하실 거. 그쵸. 얘 보면 어떤 선생님, 강점지능. 이게 선생님들이 그럼 놓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강점지능이라는 건 어떤 의미의 강점이에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내부적으로 8가지 지능 영역 중에서 1등을 꼽아주는 거예요. 제시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로서 발달이 가장 잘 된 거. 그렇지만 그게 뛰어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쵸? 발달 수준이 상중하는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머님 얘가 논리 수학 지능이 높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요? 우리 집에 가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죠. 논리수학지능은 보니까 일반적인 수준이고, 근데 수를 다루는 능력은 우수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뭉뚱그려가지고 논리수학지능이 강점으로는 나왔는데, 어머님 거기서 보니까 문제 해결 능력은 조금 일반적인 수준인데, 계산 능력은 우수하다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논리적인 거, 수리적인 거에서 수리적인 쪽이 조금 더 비중이 이제 큰 아이로 볼 수가 있죠. 논리적인 건 선생님, 봐요. 만들기 조립하는 거 잘할 것 같다는 거는 사실 이 문제 해결 능력에 더 가까워요. 근데 문제 해결은 일반적인 수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설명서 같은 거 보고 그냥 이렇게 대충 보고 나서 조립 잘하는 사람 있죠. 조립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 DIY 이런 거 잘하는 아이들. 손재주 좋은 거는 한번 볼게요. 손재주가 네, 이거는 맞아. 이건 동의하죠.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한 얘기 말고 해줄 수 있는 거. 자, 자연지능 영역, 중학생이잖아요, 선생님, 아직. 그런데 자연지능 영역에서 이 아이가 조금 어려움을 보이는 게 시각적인 민감성과 과학적인 재능. 그쵸? 그러니까 얘는 과학 시간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어. 그쵸? 그러니까 뭐 당연히 얘는 제가 볼 때는 문과 이과를 나눌 때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아직은 탑새끼라 선택하는 건 고등학교 시기이긴 한데 어머님이 혹시 문과 이과를 따진다면 선생님 저기 보시면 돼요. 인간 친화지능 그쵸? 그런 부분이 인문학이 결국은 뭐래요? 삶에 관련된 그쵸? 그 호기심이니까 일반적인 수준. 인간 친화 지능도 일반적인 수준으로 나오기는 하네요.
어쨌든, 그쵸? 그래서 얘가 조금, 그래서 선생님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케이스를 보시면서 우리가 어때? 잘하는 부분 찾아줘야 돼. 강점 발견 검사라고 했으니까. 그 선생님 하위 영역을 쫙 보시고 일단은 강점 지능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강점 지능이 보니까 일반적인 수준이야. 그럼 중간 정도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별로 어머님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현재로서는 이제 토탈 종합 점수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하위 영역 평가를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영역별로 우수하다고 나오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확인해 보시는 거죠. 토론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얘 이런 거 어때요? 저런 거 어때요? 일상에서 혹시 이런 거 좋아할까요? 싫어하나요? 이런 거 좋아하지? 아니, 별로예요. 아, 그래요, 어머님? 그러면 어머님 얘기를 듣고 이제 선생님이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선생님이 또 교육 전문가니까 뭐 이런 것들 시간이 빨리빨리 가. 아시겠죠, 선생님? 그래서 그런 걸 봐주시고 가치관 평가, 진로의식 평가도 사실은 어머님이 아이가 집에서 하지 않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저 어떤 교과목은 흥미 있어요. 그거 할 때 재밌어요. 어떤 교과목은 재미없어요. 이런 거를 다 써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시고 두 번째 사례를 볼까요, 선생님? 97페이지. 97페이지. 얘는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자, 아이고. 97페이지에 남자아이에서 나도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때요, 선생님? 감정지능이 남자인데, 공간지능, 음악지능이래, 선생님. 공간지능, 음악지능. 딱 하면 뭐 떠오르세요? 어, 공간 디자인, 무대 디자인, 이런 거 하면 음악, 방송, 이런데.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약점 지능이 자기 성찰, 인간 진화가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발달된 수준의 강점인지, 그쵸? 얼마나 발달이 안 된 수준의 약점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반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다른 지역은 넘어가고, 자, 영역별 평가에 선생님 해주실 얘기 뭐 하나씩만 해보실래요? 선생님, 얘가 언어 지능의 강점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언어적인 민감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 아다르고 어다른 아이. 그쵸? 말하는 거 막 하면 좀 말 예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작문 능력은 일반적인 수준, 독해도 일반적인 수준. 그런데 말하는 걸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쵸? 발표하는 거, 구두로 하는 활동들. 그 다음에 논리 수학 지능은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나쁘지 않은 거죠, 일반적인 수준이니까. 자, 선생님, 신체 운동 지능에 우수한 게 두 개나 있네? 선생님, 얘 뭐 할 것 같으세요? 일상에서? 케이팝 굉장히 쫓아다니면서 춤 따라하고 이런 거 잘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쵸? 그런 거. 그래도 능동적으로 즐기고 뛰어난 거, 음악지능. 음악지능도 꽤, 얘 강점지능 영역에 음악지능이 안 들어있었죠, 선생님. 들어있었네. 단계 계산. 공간 음악이었잖아요. 그쵸? 음악지능이 잘 돼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자연지능도 괜찮아요, 선생님. 그러면 얘가 공간지능, 음악지능 나오고, 그 다음에 자연지능도 우수한 걸로 꽤 나왔어요. 얘 이걸로 봤을 때, 필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게 많이 나오면 레이저형이에요? 서큘라이트형이에요? 그거는 해주실 수 있죠. 답을 봐주시고. 맞아요, 맞아요. 그쵸. 예술성 높아요. 딱 보니까, 그쵸. 제가 다중지능 특파를 안 본 상태에서, 그쵸. 종합과를 안 본 상태에서 영역별 평가할 때 보다 보니까 우수하다는 발달 수준을 보여주는 게 꽤 여러 개예요. 봤더니, 역시 그러네. 그쵸, 선생님? 그래서 얘가, 잠깐만요. 뭐 되고 싶다 했는지. 이건 선생님 얘 어때요? 패션 디자이너. 그쵸? 그 희망 직업이. 그 다음에 소설가. 그런데 희망 진학은 특성화 고등학교래요. 선생님, 얘 어떡해요?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제대로 생각하고 있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채팅. 잘 어울려요. 네네네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죠. 쉬는 시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자, 고등학생용 다중지능 검사는 뭐라고요, 선생님? MKT, 그죠? 고등학교 검사명.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요거 좀 빨리 볼게요. 요거는 이제 검사. 그래서 역시 표준화된 검사고, 검사 문항수, 요런 거는 좀 보셔야 되겠죠. 뭐, 오픈북이니까 적절하지 않은 설명, 요런 거 할 때 확인하시면 되니까 보시면 되고. 자, 요거는 동일한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강점 발견 검사라는 걸 더 두드러지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 고등학교 시기는 진로 발달 시기에 선생님, 진로 선택의 시기예요. 그쵸? 문과일지, 이과일지, 이런 걸 선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강점에 주목하는 상담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 볼게요. 제가 갖고 있는 사례로 한번 보죠, 선생님. 자, 이 친구는 가명인데 유한을 학생,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입니다. 그렇죠? 자, 인간치나 자연지능이 강점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은 약점에 들어있습니다. 고등학생이긴 하지만 우리가 발달 수준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최소한 이 아이는 막 케이팝, 그쵸? 아이돌 따라다니면서 춤추고 막 이러는 것 같지는 않지 않아요? 그쵸? 그런 게 이제 딱 와닿으실 거고. 자, 인간치나 지능, 자연지능이 강점이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니까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문과일 수도 있고 이과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일각점이 그렇죠. 문과 이과도 과학적인 재능이 여기 자연지능에 일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라 문과 이렇진 않겠지만 훨씬 더 가능성 높은 건 당연히 문과, 그렇죠? 인간 친화지능이 강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주 잘하셨어요. 잘 알고 계십니다. 요거는 넘어갈게요, 선생님, 그렇죠? 요거는 넘어가고 영역별 평가를 봐야 되는데 선생님 언어지능, 아니 얘 지금 요거 다른 거죠? 깜짝이야. 그쵸? 요거는 그 아까 중학교였죠. 소설가는 아까 중학생 그거였고, 자, 언어 지능이 굉장히, 아유, 선생님, 얘 전반적으로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 얘 보통 깨어 있을 것 같아요. 자고 있을 것 같아요. 눈 감고 자고 있을 것 같아요, 일상에. 깨어 있기보다는 귀차니즘에 되면서, 여기 보세요, 선생님, 발달. 그쵸? 몸 쓰는 것도 싫고, 손 움직이는 것도 싫고, 소파에 계속 누워있는 애들이 있죠, 일상에서.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춤 귀찮아요. 말하는 것도 귀찮아요. 다 떨어져. 어떡하지? 그쵸? 그다음에 논리수학 지능은 우리가 발달에 근거해서 아무리 얘가 뭐 저기 뭐지 학교 수업도 못 따라하고 애가 조금 발달이 저기 떨어져서 야 우리끼리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 부모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고 조금 부족해서 뭐 홈스쿨링을 한다거나 하더라도 얘는 고등학교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고등학교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학교 시기에 우리가 이 영역에서 발달을 체크해야 봐야 될 게 전략 게임 능력, 그 다음에 일상 수학 능력, 일상 문제 해결 능력, 그쵸? 그 다음에 학교 수학 능력, 요거를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장, 네, 어느 정도 있다고 나오는 게 어때요? 학교 수학 능력, 그쵸? 그런데 일상 수학, 학교 수학,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은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 해결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선생님. 자기가 예상한 대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멘붕 오는 아이들 있죠.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차선을 빨리 찾고, 그런데 그냥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나는 그래서 뭘 못하게 됐다, 이것만 하고, 화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이런 거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일상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는지, 그거는 하위 영역에 이 능력이 뭘 의미하는 건지 설명되어 있는 거, 그렇죠? 그런 걸 보시면서 어머님들한테도 좀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 아이고, 그냥 만사가 귀찮고요. 얘가 뭘 해도 몸이 무거워요. 우리 집 공주마마, 얘가 여자애였나요? 남자예요? 남자. 우리 집 공주마마, 왕자마마, 그쵸? 다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엄마가 밥 차려주지 않으면 먹지도 않는 애, 이런 애 있죠. 그런 아이들이 보일 거고. 음악지능에서는 선생님, 감상력, 잘 즐기지 못해요. 그래서 음악 감상, 아마 고등학교 시기에 음악 감상 시간 같은 거 요즘엔 있나요?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이런 거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어머님 그냥 뭐 취미 삼아 그렇게 좀 해주고 싶다 한다면 선생님이 요런 거 좀 좋아지면서 예술적인 소양, 뛰어나진 않아도 그쵸? 그런 거. 근데 보니까 음악은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나마 악기 연주하는 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기타도, 선생님, 기타 어떨 것 같으세요? 기타. 악기 연주력이 그나마 어느 정도 보인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악기를 그 음악 중에서도, 그래, 그러면 악기로 접근해 볼까? 그럼 악기는 뭘 권해주고 싶으세요? 선생님, 피리 같은 거, 피리 기타 이런 거 어때요? 고등학생들 대표적인 거 뭐예요? 기타잖아요. 기타 어떨 것 같아요? 기타. 기타라 그러. 얘 기타 배우겠어요? 안 배우겠어요? 그렇지. 토끼. 소금. 그렇죠. 선생님, 바로 그거예요. 기타는 싫어하고 어려워해요. 그쵸? 왜 그래요, 선생님? 소근육, 운동성 보세요. 기타 이렇게 드는 것도 싫어. 세상 무겁고 그다음에 어때요? 이거 손 어려워. 그러니까 현이 있는 거는 다 싫고 선생님 얘기해 주신 타악기. 그쵸? 그럼 얘는 일상의 만사가 귀찮지만 스트레스도 얼마나 많겠어요, 선생님. 이런 아이들이 학교 생활 적응이 잘 되겠냐고. 언어적 민감성 그렇죠. 뒤에 뭐 인간 칭하는 봐야 되겠지만 그쵸?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거라고요. 타악기 강추 그쵸? 타악기는 음을 맞출 것도 없잖아요, 그쵸? 뭐 그런 악기도 이게 있긴 하지만 그냥 북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요. 그쵸? 사물놀이 중에 막 징 같은 거, 그런 거. 타악기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드럼 같은 거, 그쵸? 드럼도 뭐 단순한 거, 막 풀세트로 하면 어렵겠지만 드럼 같은 거는 좋아할 것도 같습니다. 그쵸? 그렇게 한번. 그래서 뭐예요? 움직이게 해줘야 돼요, 선생님. 이런 채로 계속 가면 안 돼. 나중에 선생님, 요즘은 다 무조건 협업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고등학교부터는 협업도 보잖아요. 협업 능력을 발달시켜야 되는데 선생님 이래가지고 협업하겠어요? 그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죠. 왜냐면 각자 역할 분담해가지고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팀 점수를 같이 받는데 그렇죠? 무임승차 하는 대표적인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안 되니까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선생님?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고 자, 이렇게. 보시죠. 이것만 보죠, 선생님. 자, 이 아이가 진로 정보에서 희망 직업은 유치원 교사하고 검사, 경찰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법정 드라마 이런 걸 봤나? 그쵸? 법조계 주인공인 드라마를 봤나? 근데 희망 전공은 뭐예요? 희망 전공. 수학, 일본어. 너무 생뚱맞지 않으세요? 그쵸?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얘가 유치원 교사, 그 다음에 그 강점지능이 인간치나 자연지능이라 했어요. 유치원 교사는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안 맞아요? 괜찮죠? 괜찮죠? 검사, 경찰은요? 아유, 신체운동지는 그런 애가 검사, 경찰을 어떻게 해요? 검사, 경찰은요, 현장 뛰어다녀야 돼요. 그쵸? 범인 잡으러 다니고, 물론 이제 검사도 사무장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만, 검사들도 실제 그 외부 활동 꽤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희망 전공은 뭐래? 검사 경찰보다는 유치원 교사가 훨씬 잘 맞은 것 같은 걸 이렇게. 근데 유치원 교사도 제대로 하려면 선생님, 요즘 수지가 그 쇼츠에 뜨는 거 아시죠? 뭐 많이 써야 돼. 아이들 케어하고 하려면 그렇죠? 신체 운동 지능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 해줘야 될 수 있을 것 같고 수학하고 일본어를 전공할 게 아니라 뭐 전공해야 돼요, 선생님? 얘는 유아교육, 그쵸? 유아교육하고 그 다음에 음악교육 같은 거 전공해서 유치원에도 괜찮죠. 유아교육에 전체 과목이 다 들어있잖아요. 아이들 그 전인적인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그 검사에서는 어느 대학 갈 건지 안 물어보죠? 그쵸? 다 서울대 가겠다 할 거니까 어때요? 전공을 물어봅니다. 전공, 그쵸? 그래서 이 전공이 지금 일치하나요? 일치하지 않죠. 이런 건 쌤들이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제시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기보다는 어때요? 본인이 더 찾아보게끔 멍석을 좀 깔아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거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이거보다는 유치원 교사가 좋아? 왜 좋아? 왜 되고 싶어? 얘기를 들어보고 직무 성격 그다음에 마인드 이런 거가 뭐 거리가 멀지 않다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아이들이 보배인데 잘 키워야지. 그러면 유치원 교사를 일단은 잠전적으로 보고 하는데 그러면 전공은 수학을 하면 안 되지. 뭐가 좋을까?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진로 정보 수집하게 하고 그쵸? 그런 거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자, 요거 한번 보죠, 선생님. 이건 이 아이 거니까. 자, 유한일 학생은 선생님, 또래에 비해서 어때요? 진로의식이 다 낮게 나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저렇게 전공 따로, 희망직업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일치죠. 여기 보면 합의 과목을 씁니다. 요런 거 좋아요. 얘가 왜 수학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선생님이 예쁘거나 잘생겨서 그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 아이들은 실제로. 그래서 물리 선생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물리 100점 맞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왜 좋은지. 왜냐하면 얘 프로파일로 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일시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또 흥미를 뭐 아주 놓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하는 게 낫겠죠. 이런 거 나오니까 좋습니다. 그렇죠? 이런 생활보고 같은 거. 학습 동기, 그다음에 근데 이거 보세요, 선생님. 재미난 거. 학교 수업 외에 공부 시간이요. 또래보다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죠, 선생님. 근데 자기 개발 시간은 또 어때요? 자기는 아마 그럴 거예요. 저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 개발 시간이 없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 학습 동기는 또래보다 작아. 얘 지금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학교 수업 외에 공부하는 시간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얘 귀찮아서 움직이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애 같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시간 때우고 있는 거죠. 그쵸? 엉덩이가 무겁거든요. 신체운동 지능이 발달이 약점이면서 발달이 잘 안 된 사람이 그렇게 엉덩이가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오래는 앉아 있어. 그런데 뭐 딴 생각하고 딴짓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긴 공부한다고 앉아 있지만 집중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걸 좀 찝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머님하고 상의하시다 보면 나옵니다. 예, 일상이. 그래서 네가 왜 이렇게 또래보다 오래 공부를 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올까? 그렇죠? 성적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죠, 선생님? 학교 성적이? 그럼 이제 그 원인을 이런 데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1페이지 한번 보시죠, 선생님. 121페이지는요, 다른 거 이제 다 됐고, 그것만 볼게요. 121페이지 케이스를 보시면서 선생님이 혼자 좀 해보시고,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인데요, 선생님. 어, 저기만 볼게요. 다른 거 이제 우리 한일 영역 보는 거는 봤으니까. 자, 스튜어디스하고 유치원 교사를 희망 직업으로 봤어요. 그쵸? 그런데 전공은 아직 없네요. 얘가 아마 전공은 미정이라고 얘기했나 봐요. 그쵸?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이 아이 프로파일을 봤을 때 스튜어디스하고 유치원 교사 다 어때요, 선생님? 사람들 불특정 다수 대하고 좀 케어하고 봉사하는 쪽이죠. 그러면 맞아요? 인간치나 언어지능이 어떤 거? 맞죠? 응, 맞죠. 나쁘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뭘 전공하면 좋을까? 이런 걸 보여주시면 좋겠죠. 그쵸? 전공은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런 거에서 같이 전공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문과다, 이과다? 문과다, 그쵸? 문과를 아마 선택하게 될 것이고, 고등학생이니까. 그리고 뭐, 그, 전공은 더 앞으로 그게 많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이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그래서 검사의 활용은요, 선생님, 이거 다 우리가 했던 얘기들. 이거 만약에 검사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이 아닌 것은 요런 거에 이제 요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선생님이 어떤 부분들을 상담해 주셔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담을 할 때 선생님, 상담 대상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도 한번 검사를 하도록 해보셔라.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논리수학 지능이 강점에서 발달이 잘 된 사람 같으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담 대상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 유형도 알아야겠지만 부모의 유형도 알아야 우리가 만족스러운 상담을 해줄 수가 있다. 하는 거. 요거는 다 우리가 이제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대상에 맞는 피드백이 중요하다. 그래서 유아기는 전인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전 영역적 초등기도 강점이 발현되는 시기는 언제? 고학년기.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 검사도 저학년 때 한 번 하시고 고학년 때 한 번 하시고 초등학교 때는 두 번 정도 하시면 좋죠.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 그렇죠? 그다음에 상담 마무리를 하실 때는 구체적인 활동 방안까지 제시를 해주시는 걸고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성에 대한 뭐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찾을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어때요?
다중지능 입장에서 다중지능은 변한다, 안 변한다? 지능은 변한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달합니다. 그렇죠?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 자, 성인용 검사는요, 다중지능 창의성 검사라 해서 MIA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중지능 성인용 검사는 뭔가 하면 이런 거 좀 찾으실 수 있어야 되고, 자, 창의성 이야기 우리 많이 했었는데, 대표학자인 다중지능 이론의 대표학자인 가드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한 영역에만 해당되고 평생, 그 다음에 공적인 것으로 문화적인 판단을 함의하고 있다. 선생님, 우리 이거 창의성에서 왜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빅 C, 리틀 C, 미니 C 막 이런 거 나왔었죠. 여기에 어디에 해당될 것 같으세요? 빅 C예요, 리틀 C예요? 빅시겠죠, 그렇죠? 가드너가 얘기하는 창의성은 다분히 빅시. 왜냐하면 공적인 거, 문화적인 판단 이런 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성인용 다중지능 검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보고식도 들어있고 정답식도 있다는 거 복합 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항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다중지능 영역별로 창의성도 알려주지만 어때요? 카우프만의 영역별 창의성도 같이 제시해서 자료가 많지만 그냥 같이 참고하게 하는 거고 선생님이 어려우면 다중지능 검사 결과만 가지고 상담하셔도 아마 많이 이해되실 거예요. 좋아하실 거고 창의성. 자, 여기 선생님 다중지능 검사에서 강점지능 영역에 창의성 검사와 항상 일치가 될까요? 혹은 아닐 수도 있을까요? 이것만 물어볼게요. 다중지능 강점과 창의성, 그 강점 창의성은 늘 일치한다?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제가 강조했었죠. 그렇죠. 아닐 수도 있다. 왜 그렇다고 했죠, 선생님? 이 강점 지능은 뭐예요? 창의성까지 다 내포된 거죠? 그쵸? 종합적인 거. 그런데 창의성 검사는 말 그대로 창의성만 특별히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역량, 활용, 흥미 세부 영역으로 구분을 한다.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이건 다 설명했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부 그 창의성을 어떻게 보여줘요? Big C, 그쵸? 사회적인 기여. 그다음에 개인적인 창의성으로 Little C, Little C. 그다음에 Mini C 이런 거 빠집니다. 그쵸? 전문 분야, 프로페셔널한 거, 직업과 관련된 분야, 관련된 창의성으로 프로 C로 하위 영역을 본다. 그죠? 이것도 중요하죠. Big C, Little C, 프로 C 이렇게 구분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영역별 창의성은 네, 눈으로 보시고 우리가 했던 거. 그 다음에 진로 직업 평가에서는 이렇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제시하고 있다. 보여드렸고요. 자, 케이스를 한번 보죠, 선생님. 매뉴얼 146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 시험 1시간까지 다 소요 안 하실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제가 지금 빨리 쉬는 시간 드리려고 애쓰는 거 보이시죠? 14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 성인용 검사여가지고 한 장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면 선생님 요것만 보죠. 이 사람이 강점지능 영역이 이쪽 오른쪽에 종합의견이 나와 있네요. 언어지능하고 인간친화지능이 강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죠. 남자고 30세 정도 됐어요. 그런데 역량을 보니까 어떤가요? 언어지능, 자기성찰지능, 인간친화지능. 활용도, 언어, 인간친화, 그 다음에 공간지능이 세 번째네요. 그쵸? 그 다음에 흥미 부분은 인간친화. 세 번째가 언어지능 맞죠, 선생님? 자, 그러면 이 프로파일을 봤을 때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한다. 어때요? 나쁘지 않죠, 선생님? 그쵸?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죠. 활용 부분, 신체운동지능 영역 활용 거의 안 해요. 자연지능 거의 안 해요. 역량 부분도 끝순위에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흥미는, 중간 밑이네요. 그쵸?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출장 가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영업, 마케팅. 싫어하겠죠. 요렇게 이해하면. 그런데 연구원으로 일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자꾸 나한테 영업 마케팅을 시켜. 그럼 어떡할까요? 재미없겠죠. 힘들어서 이제 이직, 퇴직 이런 걸 고려하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기검사로
49분, 그쵸? 자, 요거는 선생님, 요렇게 볼게요. 의류학과 학생 거거든요. 요것만 보죠. 다른 거 이제 보는 거는 선생님들이 아실 테니까. 공간지능, 논리수학진행이 나왔어요. 선생님, 대학교 의류학과 학생이야. 그럼 어때요? 적성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쵸? 선생님, 의상학과랑 의류학과랑 다른 거 아시죠? 의류학과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자연 계열에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그쵸? 왜냐하면 섬유, 이런 걸, 소재,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단순히 의상 디자인만 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잘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의류학과 잘 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활용을 볼까요? 공간지능, 흥미, 활용. 근데 공간지능을 한번 보죠. 그런데 높은데 역량이 짧아. 근데 선생님, 그러면 이 사람은 의류학과에 가긴 갔지만 어때요? 그 소재, 섬유 회사 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부티크나 이런 의상 디자인 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대답하시죠, 그쵸? 어때? 섬유 쪽으로 가는 게 낫겠지. 왜냐하면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그쵸? 그런 거 우리가 봐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 옷 좋아해가지고 의상 디자인 하고 싶다. 그러면 가서 섬유 디자인 하라고. 그게 더 맞을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의상 디자인 하려면 인간 친화지능 보세요. 선생님. 불특정 다수랑 많이 일해야 돼요. 샘플실, 그 다음에 뭐, MD들 굉장히 여러 사람들하고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뭐 섬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거 그 개발하는 쪽은 뭐 괜찮을 수도 있죠, 그렇죠? 연구원이나 이런 쪽으로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선생님? 그리고 보세요, 신체운동지능도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개발하는 섬유, 소재 같은 거 개발하는 거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역량이 제일 높은 게 논리수학이야, 논리수학. 그쵸? 그러니까 아마 이과 공부를 했을 것이고, 공간지능이 그 다음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뭐, 섬유 디자인이 조금, 의상 디자인 패턴 이런 거보다는 그 평면적이니까 그쵸? 그런 거 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활용 부분은 자연지능 선생님 활용 부분의 자연지능이 이제 높은 걸로 나왔어요. 흥미는 그닥 네 번째 정도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마 스트레스 해소로 이 자연 활동을 많이 하나 봐요. 그쵸? 뭐 등산 같은 거 좋아할 수 있고 아니 근데 등산이 흥미에서 낮으니까. 그러면 등산은 싫겠다. 그쵸? 등산은 싫어요. 이런 사람은. 보이시죠? 신체 운동, 몸 쓰는 거에 별로 흥미가 없는데 등산을 갈 리가 없죠. 그냥 트레킹, 공기 좋은 데서 조금 산책하는 정도? 그런 거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을 해도 요가,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걸로 보죠. 그다음에 창의성. 자, 일치하는지만 볼까요? 강점 창의성. 들어있었죠. 들어있었죠. 그쵸?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는,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건 뭐, 부가적인 자료니까 보시고. 자, 진로직업 평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고, 제가 한 케이스가, 자, 남학생인데요. 소방행정학과예요. 그래서 이 친구 23살인데 요것만 보죠. 이제 요거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인간 친화지능, 신체운동지능이 강점으로 나와서 선생님, 소방행정 어떨 것 같으세요? 진로진, 괜찮죠. 오케이. 그거 이해하셨으면 됐어요. 근데 볼게요. 자, 그러면 인간 친화를 한번 보죠. 인간 친화 지능을 봤더니 역량이 높아. 괜찮아. 공무원으로, 그죠? 잘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체 운동 지능, 몸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소방행정. 행정이긴 한데 말 그대로 행정만 할 것인지 아니면 소방 공무원 쪽으로 갈 것인지 하면 그거에 따라서 제2 지능이 신체 운동 지능이지만 이걸 더 높이라고 해줄 수도 있고 그냥 이대로 살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어느 분야로 몸을 많이 써야 되고 유능하게 써야 되는 직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신체 운동 지능이 지금 제2강점으로 들어있지만 더 네,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외과 의사가 선생님 어때요? 이거 소근육 민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묶는 거 연습하고 그러잖아요.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인턴, 레지던트 이럴 때.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중지능 창의성, 자, 들어있죠? 그렇죠?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안
Recording 강점지능 in 영역 progress. 조합에 따라서 어떤 직무가 맞겠느냐. 그거 우리 해석하면서 다 나왔던 거니까 그거는 제가 준비한 거는 선생님 쉬는 시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암암리에 선생님들한테 좀 귀뜸을 해드렸습니다. 하셨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시고 오픈북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30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1시간 정도를 드리니까 여기서 혹시 시험하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하셔도 좋고요.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아마 선생님들한테 시험지가 전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수고하셨고요. 혹시 저는 괜찮으니까 채팅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네. 단톡방 초대되었다 하니까 선생님 제가 시험 끝날 때까지는 저도 같이 여기 대기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시험 볼 때 궁금한 거 있으면 답을 묻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거 뭐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렇게 잘 치르시고 네,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쉬시고 이제 11시에 오픈하는 걸로. 아, PPT 파일이요? 아, PPT 파일은 조금 그거는 네, 그거는 조금 왜냐하면 그 제가 강의 녹화 영상도 제공을 해드리고 해서 그거는 좀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의 자료라서. 네. 여기 매뉴얼에 있는 거를 그냥 정리한 거라서 수고하셨고요. 네, 얼른 가서 쉬시고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단톡방에 그 초대됐는지도 확인하시고